그 뭐지? 카톡방에 무슨 설문조사 하나 올렸었잖아요. 그거 좀 지금 하고 시작할까요? 그거를 지금 좀 해주세요. 좀만 기다릴 테니까 지금 해주시고 다 해주시면은 어 간단하게 상품을 걸고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수업이랑은 상관없습니다. TMI 퀴즈를 하나 하고 시작하죠. 제가 지금 누가 했는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지금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저희가 한창 더울 때 만나서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종강할 때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 보기로 했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을 보기로 했고 화요일에 진도를 나가면 너무 좀 잔인하죠. 화요일 날 수업하고 이틀 있다가 그거 가지고 시험 범위로 시험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 상반기 때 했던 것처럼 헬프데스크를 한번 할까 하거든요. 괜찮으세요? 근데 요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다른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별로 공부 못하고 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 화요일에는 헬프데스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그냥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들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은 그냥 끝낼 겁니다. 네. 그리고 기말고사는 뭐 동일해요. 요령은 동일합니다. 일단 12월 8일 목요일이고 시간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뭐 추가 시간 안 드리고요. 강의실에서 볼 거고요.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치팅 페이퍼 하나 되고요. 저희 두 쪽으로 했었죠. 양면으로 A4 용지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똑같죠? 똑같아요. 네, 똑같고 설문조사 한 김에 그냥 뭐 하려고 했냐면은 그 우리가 화요일 날 휴강이긴 했는데 월요일에 다른 수업에서 뭐 했냐면은 혹시 제 유튜브 머신러닝 수업 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서 그냥 생일인 기념으로 TMI로 퀴즈를 하나 내가지고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좀 수업이랑 관련된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하다가 근데 그거는 좀 그래가지고 기프티콘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한 명이 맞춘다면은 스타벅스 3만 원 만약에 두 명 이상이면은 이제 한 사람당 10,000원씩 드립니다. 한 사람. 네. 뭐냐면 제 MBTI 맞추기예요. 저의 MBTI를 맞추시면 이제 한 명이 맞추면 3만 원 드릴게요. 만약 여러 명이 맞추면 전부 다 10,000원씩 다 드릴게요. 잠깐만. 보기가 있죠. 뭐지? 또 뭐 있지? 요렇게죠? 요렇게 4개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손을 들게요. 손을 들어서 여기 이 순서대로 갈게요. 이 순서대로 가서 딱 이제 들어서 맞춘 사람만 살아남고 또 이제 남은 사람이 또 손 들고 하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한번. 시작하죠. 이제 마음의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한번 맞춰보세요. 참고로 월요일 수업에는 32명 수업인데 2명이 맞췄어요. 2명이 맞췄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1번에서 생각보다 탈락을 많이 했어요. 시작하죠. 1번, 이다. 아이다.
I입니다. 한 분 탈락했어요. 네, I입니다. 자, 이제 S랑 N이에요. S, N, 다시 S, N입니다. N입니다. 몇 명이었죠? 대충 이렇게죠. 이제 F랑 T예요. T, F, T, F입니다. 네, F예요. 왜 이렇게 많아? 큰일 났네. 이제 P랑 J, P, J, 2대3, P 2명, J 3명, P입니다, P. 네, INF입니다. 여기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기본이요. 네, 제가 오늘 MMS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기프티콘 하나 받아가라고 해봤습니다. 이거 자랑해야지. 짜잔, 생일 선물입니다. 엄청 쫄랐어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녹화했죠? 제가 이번 학기에 녹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번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던 수업도 있고 심지어 지난 시간에는 마이크를 안 차고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론으로는 마지막 수업이겠네요. 이론으로는 마지막 수업이고 오늘도 한 김에 확률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특히 딥러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에 보면은 뭐 로스 함수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한번 좀 여러분들이 엔트로피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그거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냥 그게 왜 엔트로피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게 확률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걔가 왜 크로스 엔트로피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떤 개념을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수업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네. 원래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기간에도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과제를 2번은 내야지 했는데 한 번밖에 못 냈고 지금 한 번 더 내려다가 너무 그것도 잔인한 것 같아서 그냥 안 냈습니다. 네. 숙제 안 한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그젬플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고 우리가 확률 분포가 있어. 확률 분포가 있어요. 1번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가 1번이에요. 그리고 2번 확률 분포는 이렇게 주어져요. 1번은 이렇게 삐쭉 솟아있고 여기 평균은 같다고 합시다. 평균은 둘 다 0이에요. 평균은 둘 다 0인데 1번은 되게 가운데에 몰려있고 2번은 펑퍼짐하게 생겼어요. 이런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우리가 얘기하는 무질서도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거든요. 엔트로피 이거랑은 무슨 관련이며 이게 정보량이랑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그래서 왜 크로스 엔트로피가 작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무질서도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을 랜덤으로 뽑아요. 그쵸? 1번에서 랜덤으로 막 뽑아봐요. 숫자를 랜덤으로 꺼내봐. 그리고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샘플을 뽑아봐요. 둘 중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뻔한 게 나오는 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뻔한 샘플이 나오는 건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다시 1번이다. 1번이죠. 1번. 1번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뻔하죠. 뻔해요. 2번이 덜 뻔하죠. 어떻게 보면은 1번은 뽑으면은 뽑아봤자 2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이쪽에 있는 값들이 많이 뽑힐 거예요. 0번 주변으로 되게 많은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2번 분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퍼져 있어요. 되게 다채로운 값이 많이 뽑힐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좀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뻔하다 내지는 덜 뻔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얘가 무질서도가 낮다는 거죠. 무질서도가 낮아요. 그리고 덜 뻔하다는 거는 무질서도가 높아요. 반대가 되겠죠. 뻔하면 뻔할수록 이거는 덜 무질서한 거죠.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무질서도가 낮다는 개념이 될 거고 덜 뻔하다, 되게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질서도가 높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도라는 거를 무질서도 내지는 엔트로피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이너스 P의 로그 P로 정의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확률이 높으면은 무질서도는 낮아져요. 반대로 확률이 낮아지면은 무질서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랑 정확히 반비례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역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는 이렇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냥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하는 거는 확률, 어떤 확률이 있으면은 그 확률 값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곱한 다음에 음수를 붙여요. 그렇게 취하면은 이거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그려보면 좋겠네. 어쨌든 확률이 크다는 건 어떤 확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무질서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확률이 낮다는 건 무질서도가 높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서 확률 분포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확률 분포 함수를 두 개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확률 분포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질서도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 무질서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잠깐만. 나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잠시만요. 아, 잘못 썼어.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요게 빠집니다. 요렇게. 엔트로피는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기겠죠? 요렇게 생기겠죠? 확률이 크면 클수록 뭐 예를 들어서 1까지 가는 거라고 하면은 요렇게 감소를 하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 확률 분포의 평균 엔트로피를 구해요.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이미 아시고 있겠지만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가능한 모든 값들에 대해서 그거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1, 2, 3, 4, 5라는 가능한 값이 이렇게 있고 그때 확률이 이거 다 더하면 뭐냐? 4분의 1인가? 이렇게 주어져 잠깐만. 4분의 1, 4분의 1. 이거 왜 갑자기 여기서 헷갈려? 여기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평균 구하려면은 요거 두 개를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무질서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평균 무질서도 내지는 평균 엔트로피를 구해요. 우리가 얘를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H로 많이 써요. H로 쓰고 얘는 주어진 확률 분포에 대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확률 분포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 확률 분포 전체에 대해서 평균 엔트로피를 구해요. 그러니까 다 더할 거예요. 뭘 더해요? 엔트로피를 다 더할 건데 여기에다가 얘의 기대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번에는 얘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요거를 곱하는 거죠. 로그 P에다가 P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1, 2, 3 있고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의 평균 엔트로피를 구하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로그 3분의 1, 또 3분의 1의 로그 3분의 1 빼기 3분의 1의 로그 이렇게 구하면 돼요.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사실 얘는 필요 없죠. 얘는 필요 없죠. 얘 구하는 건 얘는 사실 아무 의미 없고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무질서도 내지는 평균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네요.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져 있고 걔의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이 주어지면은 평균 무질서도는 무질서도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면 된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 된다. 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그 무질서하다는 느낌은 아시겠죠? 무질서하다. 그게 확률이랑 왜 반비례해지는지. 이게 뻔하냐 안 뻔하냐에 대해서 이제 무질서도가 그렇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좀만 키고. 무질서도라는 거는 무질서도는 우리가 정보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보량.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차차 설명해 볼게요. 무질서하다는 거는 그만큼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많다는 뜻이 돼요. 가지고 있는 정보의 량이 많다. 이게 뭐 정확히 비례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무질서도가 크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샘플, 여기서 샘플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빨간색에서도 샘플을 하나 뽑고 파란색에서도 샘플을 하나 뽑는데 각각에서 뽑혀진 샘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량이 있거든요. 그 정보의 량이 무질서하면 할수록 더 정보의 량이 많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다시 똑같은 확률 분포를 한번 두 개 그려보겠습니다. 요런 되게 극단적인 확률 분포가 하나 있고 요런 분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했듯이 예를 들면은 얘의 평균을 몰라요. 이 빨간색의 분포, 파란색의 분포가 있는데 모양은 알고 있는데 평균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샘플을 몇 개 뽑아가지고 평균을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근데 뭐 어떻게 하든 그냥 제일 일반적인 추정은 뭐다? 그냥 다 샘플을 구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해서 시그마를 써놓고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다 더하면 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빨간색의 평균도 추정을 하고 파란색의 평균도 추정을 할 건데 일단 샘플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구하겠죠. 이렇게 샘플을 하나 뽑아서 그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추정은 아마 얘가 평균일 거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뽑았을 때 이 빨간색에서 하나 뽑으면은 그냥 여기 주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되게 가까울겠죠. 반면에 얘는 여기랑 아직 되게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샘플이 하나하나 추가가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샘플이 하나가 더 뽑히면은 이거 좀 비키고 샘플이 하나 더 뽑았어. 그럼 요렇게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왜 2라고 썼냐? 요렇게 바뀌겠죠. 요렇게 바뀔 거예요. 아까 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샘플이 하나만 있었을 때는 요걸로 추정을 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샘플이 하나만 있으면 얘로 추정을 하겠죠. 근데 샘플이 하나 늘면서 요런 추정이 요렇게 바뀌고 얘도 요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이 빨간색 분포에서 샘플이 하나 있을 때 추정하는 거나 샘플이 2개 있을 때 추정하는 거나 많이 달라질까요? 되게 적극적으로 도리도리 해주시네요. 별로 안 다르겠죠? 왜 그랬어요? 얘는 뻔했잖아요. 뻔했죠. 뻔해요. 뭐가 나올지 뻔해요. 그러니까 뭐 평균을 추정하는 입장에서 샘플이 하나하나 늘어봤자 그 샘플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그런데 파란색을 한번 볼까요? 얘가 처음에는 되게 엉뚱한 데서 이런 데 튀어나왔다가 이번에는 또 여기에 튀어나오고 뭐 여기에도 튀어나오고 여기에도 튀어나오고 한다고 해봐요. 샘플이 하나하나 늘면 늘수록
실제 평균에 좀 더 가까워지긴 할 텐데 그게 되게 더 극적으로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샘플이 하나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얘가 평균을 추정하는 게 더 정확해지는데 그 정확해지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얘는 덜 뻔하니까. 얘는 예측이 잘 안 되니까. 무작위하니까. 얘는 무작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개념에서 결국 이거예요. 얘가 하나 있을 때랑 두 개 있을 때랑 얘가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이 평균의 추정이 더 정확해지는 그 변화량.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 가지고 추정할 때랑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추정을 할 때랑 이제 좀 더 실제에 가까워질 텐데 그 변화량이 파란색일 때가 더 크죠. 파란색일 때가 더 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얘가 이런 분포는 정보량이 더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서 뽑아지는 샘플 하나하나는 걔네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왜냐면 되게 확률 분포가 무작위하니까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오히려 반대로 얘네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가 더 커지는 거죠. 얘네 하나하나가 되게 이 랜덤한, 되게 무작위한 이 확률 분포 속에서 내가 튀어나옴으로써 내가 전달하는 이 확률 분포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운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좀 괜찮은가요? 따라올 만한가요? 오늘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유가 이거예요. 아까 엔트로피라는 거는 평균 무질서도라고 했는데 얘가 곧 뭐다? 평균 정보량이 됩니다. 정보량. 무질서도랑 정보량이랑 둘 다 무질서도가 클수록 정보량이 크니까 우리는 평균 무질서도를 평균 정보량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통계학과 계시지 않았나요? 통계학과 아닌가? 통계학과 안 계신가요? 뭐 나중에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 평균 정보량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ML이나 MAP를 가지고 얘를 추정을 하는 걸 배웠잖아요. 뭐 그거를 추정함에 있어서 걔를 추정하는 정확도가 이제 요거랑 어떤 관계를 갖는지 뭐 그런 내용이 막 나중에 통계 나중에 가면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건 그냥 흘려 들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 따라서 추정하는 그 정보의 정확도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 것도 좀 배웁니다.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기억할 건 평균 무질서도 그것이 곧 평균 정보량이다. 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딱 요 얘기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넘어갑시다.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컨티뉴어스인 경우에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유니폼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뭐예요?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이 전부 동일한 분포. 이렇게 평평한 분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만약에 뭐 1, 2, 3, 4, 5, 6 있으면은 모든 확률이 6분의 1로 똑같은 거. 디스크리트 할 때. 얘가 유니폼 분포거든요. 얘가 엔트로피가 최대예요. 이거는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뭐 증명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확률 분포는 이렇게 생겨먹은 확률 분포는 이것보다 더 랜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랜덤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찍기야, 찍기. 오로지 찍기야.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완전 퓨어 랜덤이죠. 퓨어 랜덤. 가장 무작위한 확률 분포.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엔트로피가 최대입니다. 이게 나름 엔트로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좋은 이해가 되죠. 그게 컨티뉴어스일 때는 가우시안인데 요거는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렇게 하고 아니 그냥 바로 할까요? 좀 쉴까요? 바로 해요? 바로 해요? 바로 할게요. 바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후반전에서는 뭘 설명할 거냐면은 요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원핫 코딩이라는 게 나와요. 내지는 원 오브 K 코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타겟 밸류가 되는 원핫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거랑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요런 정답이랑 우리의 예측 값이 있거든요. 얘는 확률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구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그거를 로스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얘를 최소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 도대체 뭐며, 얘를 최소로 만든다는 게 이 원핫 코딩이랑 이 확률값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부터 봅시다.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면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려면은 두 개의 확률 분포가 필요해요. 아까 엔트로피는 확률 분포가 하나만 주어지면 됐는데 이건 크로스로 구해요. 엔트로피라는 걸 크로스해서 구해요. 왜 크로스 하냐면은 이렇게 크로스 합니다. 확률 분포가 P랑 Q가 두 개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곧 뭐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로그 Q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는데 그 기대값을 구하는 확률 분포를 P를 써라 해요. P. 그러니까 P를 써라.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데 P를 써서 구해라. 다만 그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그 대상은 로그 Q다. 그러니까 아까는 엔트로피 구하려면은 P 로그 P를 다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확률 분포가 아니라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구해요. 그래서 얘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을 우리가 로스 함수로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크로스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를 구하긴 구하는데 두 개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 얘는 교환 법칙,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다고 동일하지가 않죠. 이렇게 순서 바꾸면은 다른 값이 튀어나와요. 그쵸? 순서 바꾸면은 달라집니다.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네. 그리고 네, 크로스 엔트로피 일단 그렇고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어요. 렐러티브 엔트로피. 내지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KL 다이버전스라고도 얘기하죠. 이거 무슨 사람 이름이었어요? 쿨백 레이블러 뭐 이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KL 다이버전스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마이너스는 없어요. 마이너스는 없고 P랑 Q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에 대해서 기대값을 이렇게 취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자면은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로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P랑 Q 사이에 비율로 넣어요. 비율로 넣습니다. 이게 왜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 부르는지는 뒷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렐러티브 엔트로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얘는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무조건 0보다 커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든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나와요. 뭔진 모르겠는데 두 개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어떤 애가 있어서 걔는 계산을 하면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어떤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걔가 언제 0이 되냐면요.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두 확률 분포가 정확히 일치할 때예요. 둘 사이의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0이 될 때, 0인 즉슨 최소가 될 때죠. 최소.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게 언제 최소가 되냐면은, 그리고 그 최소값은 0이 되는데, 그게 최소일 때는 딱 언제냐면은 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완전히 동일한 확률 분포일 때예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에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인데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좀 비유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하나의 확률 분포가 있고 다른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얘네 둘 사이의 상대적인 엔트로피 내지는 상대적인 정보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분포가 되게 달라. 엄청 상이한 분포야. 그러면은 얘가 서로에 대해서 갖는 정보량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까의 비유를 표현하자면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되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서로가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되게 무작위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엔트로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엔트로피가 커집니다. 서로 다르면 커져요. 근데 얘가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건 점점 이렇게 줄어요. 그러다가 언제 0이 되냐면은 얘랑 완전히 동일하면은 딱 0이 돼버립니다. 0이 빵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또 렐러티브 엔트로피 또 다시 점점 올라가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거를 어떻게도 사용을 하냐면은 두 확률 분포의 뭐 거리 내지는 차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왜냐하면은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다르면 다를수록 큰 값이 나오고 같으면 같을수록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나오니까 주어진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너네가 혹시 서로 얼마나 다르니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매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측정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좀 어렵죠. 조금 어렵죠. 어쨌든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P랑 Q가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저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두 개의 확률 분포가 같아지면은 여기 로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항상 1이 되니까 빵이 돼버리고, 그래서 다 빵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렐러티브 엔트로피, 이게 서로 무슨 관련이 있냐면은 주어진 확률 분포가 P랑 Q가 있어요. 그래서 P의 엔트로피, 이거는 P 자체의 엔트로피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잘 표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아, 이거 항상 헷갈려.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Q가 갖는 어떤 렐러티브 엔트로피, 이게 반대인가? 헷갈리네. 어쨌든 죄송해요. 정확한 표현은 좀 삼가할게요. 제가 틀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P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엔트로피에다가 P랑 Q 사이의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더하면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이런 게 있었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은 이 두 개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정확히 나 자신이 되는 순간은 P하고 Q가 동일한 분포일 때 얘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말인즉슨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미니멈이 되는 순간은 곧 뭐다? P하고 Q가 완전히 동일할 때다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이렇게 껴있고,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작아도 얘보다는 작아질 수 없죠. 걔보다는 못 작아지는데, 그래도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할 때는 여기가 0이 되어 버리니까 요거랑 요거가 동일해지고 그때가 최소죠. 그때가 최소입니다. 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로 만들어줘라고 말하는 그거는 P랑 Q를 동일하게 만들어줘예요. 이게 로스 함수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로 사용을 하는데 역시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로 만들어 달라는 그 뜻은 이 두 개의 확률 분포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줘.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줘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머신러닝 수업도 마찬가지고 이 수업도 약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수업을 할 때 좀 욕심을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욕심을 많이 내서 이미 전반부 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많이 담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하반기의 계획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지금 차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아니라 막 미분 한참 하고 뭐 그레디언트 한 몇 주 하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고 끝낼까 막 이랬는데 시작할 때 보니까 좀 잘 아시길래 그래서 막 욕심내서 리니어 리그레션도 커버해보고 확률 들어가서는 심지어 되게 어려운 토픽하고 이것도 좀 어려운 토픽이에요. 사실 인포메이션 시오리 확률 통계 학부 수준에서 거의 한 4학년쯤에나 배울 것 같은데 3, 4학년? 아니면은 대학원?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이유는 개념 정도는 잡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배울 때 도움이 된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담아서 가르치는 중입니다. 네. 어쨌든 크로스 엔트로피. 그냥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요 정도의 그냥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 페이지에 대한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크로스 엔트로피나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좀 더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뭐 두 분포 사이의 상대적인 정보량이다.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정보라는 게 다르면 다를수록 더 큰 값이고 같으면 같을수록 작은 값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우리 이론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애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그 로스 펑션으로서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가지고 있는 원핫 코딩과 우리가 실제 모델에서 나오는 프리딕션 값을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볼게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이랑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리그레션 회귀 모델 했었죠. 이거는 뭐예요? 출력이 연속일 때 내지는 실수일 때 그 리얼 밸류로서의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출력이 분절돼 있을 때예요. 정수 내지는 카테고리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뭐 사진을 보고 사람을 인식하는 거. 뭐 여기 12명 있잖아요. 사진을 보고 12명 중에 누군지 맞추는 거.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또 뭐가 있지? 뭐 하여튼 그런 게 클래시피케이션이고 회귀 모델은 이제 연속적인 값을 추정을 하는 걸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나와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클래스의 개수가 주어집니다. 클래스의 개수가 우리 3개라고 한번 정해봅시다. 3개. 3개예요. 3개. 그러면은 우리의 정답이랑 우리의 예측 값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샘플에 대한 정답도 있을 거고 예측도 있을 건데 이 정답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클래스의 개수가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3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1을 하나만 넣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샘플은 1번 클래스에 속한다예요. 예를 들어볼까? 뭐 개, 고양이, 토끼를 맞추는 문제라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클래스는 개야.
그러면은 이 입력값은 개야. 개라고 말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이 있으면은 얘는 고양이야. 얘는 토끼야. 또 네 번째는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그 정답을 우리가 선형 회귀할 때는 그냥 스칼라 하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냥 실수 하나만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값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핫 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샘플이 뭔지 뭐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이 이미지의 레이블, 이거 세 개의 클래스 종류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클래스에 속하냐를 1이랑 0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들어간 그 자리가 내가 속한 클래스고, 0이 들어간 거는 이제 내가 아닌 클래스고, 그러니까 일단 자리는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어요. 3개. 그리고 1은 언제 등장하냐면 딱 한 번 등장해요. 내가 속한 거기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벡터는 벡터인데 0 또는 1로만 들어가 있고, 1은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들어가 있어서 얘 이름을 원핫 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어져요. 뭐 첫 번째 샘플이 있을 때 그거의 정답 레이블은 이렇게 3차원 벡터. 두 번째 샘플도 이렇게 3차원 벡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3차원 벡터가 쭈루루루 있는 거예요. 예측값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측이 확률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얘도 이 첫 번째 동일한 샘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샘플이 우리 모델에 넣어서 튀어나온 그 결과가 이렇게 3차원 벡터로 나오는데,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클래스 1 확률, 지금 들어온 이 입력이 첫 번째 클래스 1 확률, 두 번째 클래스 1 확률, 세 번째 클래스 1 확률로 나와요. 이렇게 실수로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나와요. 뭐 소프트맥스 레이어 거치면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델이 이렇게 결과를 줬어.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얘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을 맞힌 경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을 넣어서 돌렸는데 이번에는 얘가 좀 아니야. 이 정도로 해볼까? 이렇게 나왔어. 얘가 좀 확신을 잘 못해. 얘는 좀 어려운 문제였나 봐. 그래서 세 개 클래스 중에 맞춰보라고 했더니 일단 비슷비슷한 확률로 예측을 했고,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고를 텐데 1번 클래스라고 고를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경우가 되죠. 원래 얘가 높았어야 되죠. 그렇죠? 또 뭐, 또 예를 들어볼까? 0.1, 뭐 0.2, 0.7 이렇게 나오면은 뭐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 두 번째 클래스일 확률, 세 번째 클래스일 확률 골라봐 3번 고를 거야. 너 맞췄네.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끝났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끝났습니다. 왜 얘네 둘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라고 하겠어요? 왜 얘네 둘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완벽한 확신을 갖는 우리의 예측이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좋은 경우잖아요. 완벽하게 맞추고 있는 경우잖아요. 조금의 어떤 불확실성도 없이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완벽하게 예측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하는 이 확률값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얘는 원업이야, 원업이. 네. 우리가 이 예측값이 이제 막 파라미터를 막 바꿔가면은 예측값이 막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가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바꿀 때마다 여기가 막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는 막 어디가 커지고 언제는 어디가 작아지고 할 텐데, 여기 들어가는 그 값들이 최대한 어느 값들이랑 같아지도록 이런 값이 되도록
원핫 코딩으로 표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확률 분포를 맞는 거죠, 사실. 1 또는 빵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이 예측 확률을 요렇게 만들어 줘라는 의미가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뭐 클래스의 개수를 라지 K라고 하고 샘플의 개수를 라지 N이라고 두고 정답 원 오브 K 코딩, 원핫 코딩으로 된 거를 우리가 T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측을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크로스 엔트로피, 우리가 로스 함수로 삼는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n분의 1에 일단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하고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더해서 뭐 t 로그 t가 앞이었나? 네, t가 앞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결국 이거죠. 로그 y에다가 얘 곱해서 다 더해서 평균만 내라. 가 요거죠. 이거 곱하기 로그 이거, 요거 곱하기 로그 이거, 요거 곱하기 로그 이거. 그게 사실 뭐예요? 얘하고 얘 분포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 또 요거 곱하기 로그 이거, 요거 곱하기 로그, 얘 곱하기 로그,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 그거 다 더해서 평균 내면은 우리의 로스 함수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 얘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게 결국 뭐예요? y를 최대한 t처럼 만들어 달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배우면은 그냥 그렇게 배울 거예요. 뭐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다? 뭐 식이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두 개가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뭐 그런 거예요. 라고 배우고 넘어갈 텐데, 사실 거기 뒤에 숨어 있는 걔 이름이 왜 엔트로피며, 왜 얘가 크로스며, 왜 얘가 작아지는 게 어떤 의미며,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 타이틀로 했던 게 뭐냐면 인포메이션 시오리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확률에서 나오는 어떤 분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 여기 이 인포메이션 시오리의 출발이 이거예요. 뭐 엔트로피, 무작위성, 정보량,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인포메이션 시오리인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정도는 우리가 잡아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이거 기말고사 문제 내는 입장에서 이거 되게 문제 내기 어렵죠.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론 수업은 오늘로 끄시고 화요일에는 헬프데스크 하고 목요일에는 시험 치고 종강을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